안녕하세요. 투표하는 날입니다.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 한국은 유일하게 예정대로 큰 선거를 치르는 첫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현재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주목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단 한 번도 이렇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동일한 상황에 처한 적이 없습니다. 지구촌 모든 국가가 동일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은 국가별 대응 능력의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이 압도적인 선두에 있다는 사실이 공인된 셈이고, 한국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처럼 절실하고 강렬합니다. 이처럼 이미 지구촌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시점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또 다른 현실적 측면에서 각국의 정부와 언론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위기일수록 정치의 중요성은 더 부각된다는 점입니다. 그들 모두 이 위기 속에서도 선거는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있는 현 상황을 요약하자면 한국의 총선을 대비한 각종 대책들이 제2의 드라이브 스루, 워킹 스루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언론들이 이번 한국의 선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중국과 일본의 매체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최근 며칠간 나온 최신 보도들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매체들의 시선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판단은 배제한 채 그저 사실 전달만 하는 형태가 약 50%, 이번 파동과 총선을 연결지어서 정치적인 분석을 하는 내용이 30%, 마지막으로 이번 한국의 총선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별도로 조명하는 기사가 20%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에 해당하는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심각한 상황에서도 총선을 고수하는 한국, 배울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타이틀의 기사는 한국은 이 세계적 대파동 속에서 처음으로 선거를 치르는 국가가 되었다. 이번 선거가 광범위한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바로 선거를 연기해놓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일단 현재 한국의 총선이 전 세계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그 첫 번째 의미로 부여했습니다. 기사는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정부의 대응이 민주당의 예기치 않은 부양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세계적 평가가 여당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틀간의 사전투표에 대해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낮은 투표율을 우려했지만 이미 26.7%가 투표를 완료, 가장 최근의 2016년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준이었다고 예측을 뛰어넘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이어 기사는 한국의 물리적인 대책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3,500개가 넘는 투표소는 소독되었으며 모든 유권자는 투표하기 전에 손 소독제를 이용하고 장갑 등을 착용했다. 체온을 체크해 문제시되면 전용 투표소로 보내지게 되며 서울과 대구는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별도 투표소까지 설치했다. 격리된 사람들은 집에서 우편으로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사는 유권자들의 인터뷰 내용도 전합니다. 유권자들은 여전히 선거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수원에 거주하는 K씨는 예방조치를 취하면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투표는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며 한국인들의 정치 참여의식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반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선거는 연기되었고 영국은 1년이나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한국의 투표가 안정적으로 치러진다면 미국 대선 등 다른 국가들이 치를 선거에 대한 예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세계에서 롤모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 기사는 직접 미국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미국 외교위원회의 한미정책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는 한국의 선거 과정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통해 미국 유권자들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에 있어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동아시아 선거를 연구하는 켄터키 대학의 티모시 리치 부위원장은 미국은 조기 투표 허용, 부재자 투표 연장, 손 소독제, 투표소 소독 등 유권자 확보를 위한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줄을 설 때에도 최소한 1m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적어도 미국에서는 이미 한국의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북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미 국무부 미타로 오바는 한국인들이 선거를 계속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번 위기는 한국에서 제어되고 있다고 말했다며 한국인들의 높은 참여의식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동 전문가의 한국인들에 대한 시각을 전하며 마감했습니다. 민주주의에 참여할 권리는 한국인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이다. 그들은 민주주의는 쉽게 후퇴하거나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또 다른 기사 역시 한국의 선구적 역할이라는 관점으로 아주 자세히 전하고 있는데 중첩된 내용들도 있으니 간단히 추려서 보겠습니다. 한국은 예정대로 의회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이번 파동은 전 세계 정치계를 혼란하게 했지만 한국이 의회 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한국 정부가 집중한 대규모의 빠른 테스트, 투명한 정보 공개, 대중적인 공중보건 강화 등은 국제사회와 한국 대중 모두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강조하면서 전 세계가 똑같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써 각국의 능력을 비교할 기회를 가지게 된 셈인데, 한국민들은 자신들의 대응이 전 세계에서 평가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현 정부의 대응이 현저히 뛰어나다는 것을 믿게 됐다고 현재 한국인들의 자부심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 기사 역시 한국의 사전투표 시스템에 대해서도 조명을 했습니다. 2013년 처음 도입된 이 조기투표 시스템은 유권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어수선한 상황임에도 사상 최고치가 나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정 정당에 쏠리지 않는 부동층이 더 많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덧붙이면서 나름의 예상과 함께 글을 마감했습니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국가가 어려울수록 정치적 안정에 집중할 것이다. 이제 일본의 기사들을 보시겠습니다. 짐작하시듯 일본 매체들은 편견으로 가득 찬 내용들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 다른 해외의 시각이라도 참고하고 전하는 등의 객관한 노력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나마 드물게 현 상황을 냉정하게 전하는 기사가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최근 유독 한국에 대해 극단적인 시각을 보여줬던 매체가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세계가 한국의 총선을 주목하고 있다는 타이틀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더 눈길이 간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내일 세계도 주목하는 총선이라는 타이틀의 기사입니다. 주요 부분만 요약해보겠습니다. 전 세계는 선거를 연기해왔지만 한국은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으며 사전투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3월 초까지만 해도 연기론 이야기도 나왔었지만 지금은 신규 발생 하루 25명 수준으로 안정됐다. 언론의 보도 내용도 총선 쪽으로 이동했다. 한국은 지금 정권 3년에 대한 중간평가와 차기 대선을 위한 준비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번 파동의 영향으로 투표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양일간 펼쳐진 사전투표에서는 무려 26.7%라는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한국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든 투표를 할 수 있고 투표장에서도 입구부터 1m 간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온도 체크와 손 소독을 거친 후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를 하게 된다. 예상과 다르게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나온 사전 여론조사들을 종합해보면 총 300석의 의석 중에서 여권의 우호적인 성향의 정당들의 합계가 150석을 초과할까라는 견해가 많았다. 특히 전체의 40%가 걸린 수도권에서 여권은 이전 수준 이상을 획득할 거라는 목소리가 많다. 야권인 미래통합당은 정권의 경제외교 실정을 비판하고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로 볼 때는 유권자들에게 침투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별 정책에 대한 비판들은 있어도 여전히 높은 인기를 유지 중인 데다가 지난 대선 때 대패한 야당은 쇄신 이미지를 내놓지 못했다. 그렇게 통상 야당이 유리한 총선이지만 이번은 적어도 여론조사상으로는 힘겨운 형편이다. 이외에 많은 뉴스들은 비논리적이고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기에 대충 어떤 말을 하는지 타이틀 위주로만 얼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회 선거가 왜 한일전이라는 타이틀에서 짐작하시듯 무조건 태클 부류라고 하겠습니다. 애초 정해졌던 선거를 엄격한 대응을 통해 이상 없이 치르는 것뿐인데 어떻게 대응을 잘 해냈기에 예정대로 치르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이야기도 없이 정치적 목적, 특히 현재의 반일 분위기를 그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선거를 연기하지 않고 밀어붙인다는 부분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도 선거를 연기했어야 우리 일본이 분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로 읽어야 하겠습니다. 한국 여당 총선 승리를 위해 태연하게 반일 감정 선동. 이 기사 역시 타이틀 그대로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져온 반일 분위기는 현재 선거에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 직전에 한국 총선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권력 절반에 대한 우려. 한국이 주재하는 제1교포 기자에 쓰여진 이 기사도 기사 타이틀뿐 아니라 내용도 역시 억지를 부리는 것이 확연한데 차후에 다른 기사들과 함께 별도 주제로 꾸려볼 생각입니다. 이외에도 비슷한 논조들이 전체 기사들 중 절반은 넘는 것 같으나 더 이상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인들의 댓글 내용을 확인해보는 의미로 다시 중국의 기사를 하나 짧게 확인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안정적인 상황인가? 현지 중국인이 거리의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하자 누리꾼들은 말한다. 정말 너무 강하다. 라는 제목의 한 소규모 온라인 매체의 기사입니다. 아마도 온라인상에서 무슨 일이 있긴 있었나 봅니다. 원래 기사도 짧지만 더 간단히 요약만 하고 댓글 보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신규 수치가 50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향후 2주일을 잘 견뎌내면 전체적인 업무와 학교 생활도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보건 제품을 위해 약국에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다. 그들은 놀라운 결과를 얻어냈지만 아직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은 한국 제품의 품질도 추천하면서 한국 제품이 더 통기성이 좋다고 말했고 이 포스트가 노출된 후 네티즌들 사이에 토론이 벌어졌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찬사를 보내면서 한국인들은 매우 총명하고 중국에서 있었던 상황들을 참고해가면서 강력한 결과를 얻어냈다고 말했다. 한국이 수치를 제한하는 걸 보면 정말 강력하다. 여러분들은 이런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에 달린 댓글입니다. 역시 추천순으로 10위권 정도만 순서 그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수치만 늘어놓은 글 하나만 제외했습니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1위 글부터 보시죠. 한국은 2015년에 경험이 있었다. 어떻게 이를 멈추지 않고도 정상적인 의료 질서를 유지해왔는지에 대해 중국은 마땅히 배워야 한다. 어떻게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보조하며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을 도울 수 있었는지를. 다른 사람이 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시큰둥한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대륙은 한국을 잘 배워야 한다. 우리는 그들 제품의 질이 좋다는 것을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어.
한국은 확실히 제어가 잘 되어 있어. 당초 폭발했을 때 호들갑을 떤 중국의 언론들은 결과적으로 모두 뺨을 맞게 됐어. 한국과 일본의 대응은 중국에 비해 훌륭한 점이 있구나. 나는 종국 축구팀이 아시아를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보아하니 글렀네. 한국 제품을 정말 많이 가지고 왔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한국 제품은 비싸도 질이 정말 좋고 냄새도 없을 뿐더러 얼굴에도 잘 맞게 디자인돼 있어. 남의 기계를 높이 사고 자신의 위세를 꺾는구나. 손바닥만한 이 작은 나라는 병마를 막아내는 능력이 있어서는 우리와 그 차이가 너무도 크구나. 이번 일은 중국, 한국 모두가 잘 해내고 있어. 보너스 댓글입니다. 한국 대통령 등 고관들은 봉급 3화를 감봉했다. 한국은 매우 잘 해냈다. 예,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선거일인데 많은 분들께서 투표를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물론 저도 했고요.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전 총선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엄두도 못 내는 광경이 펼쳐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프랑스 등 다수 국가가 이 세계적 악재 사태로 선거를 많이 연기한 가운데 한국에선 예정대로 오늘이죠. 15일 총선이 실시되자 외신들이 한국의 총선 상황에 관심을 두고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홈페이지에 한국의 총선 소식을 주요 기사로 소개하며 한국 유권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투표장을 찾는다고 보도했는데요. 또 유권자들은 투표장 앞에서 1m씩 떨어져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린 다음 손을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비닐 장갑까지 착용한 뒤 체온을 측정해야 투표용지를 받아 들고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꼼꼼한 방역 절차를 소개했습니다. 각 유권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설치한 표식에 맞춰 서서 인내심을 갖고 자신의 순서를 기다린다고 덧붙여 굉장히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의사가 보인다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여러 비평가들은 한국의 총선은 실패할 것이다 라는 운을 띄우며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까내리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로라 비커 BBC 한국 특파원은 일부 비평가들이 투표가 혼돈 속에 치러질지 모른다고 우려했지만 이 사전투표부터 시작해서 본투표인 4월 15일 오늘까지 차분하게 치러진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사전투표율이 2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감염 공포가 투표 참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BBC는 이번 선거에서 만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게 됐다는 점도 소개하면서 서울역에서 만난 우리 학생들을 투표권 행사에 모두 흥분한 듯 보였으며 세계적 대유행병도 이들을 방해하지 못했다고 묘사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극찬하고 나섰는데요. 미국 블룸버그 통신도 한국에서 전 세계에 세계적 악재가 퍼진 이래 가장 큰 선거가 진행 중이라며 한국의 바이러스 선거가 다른 국가 지도자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미국 일부 주가 대선 후보 경선을 미루고 프랑스는 감염자 수 폭증으로 지방선거를 미룬 상황에서 한국이 선거를 치러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미국에선 15개 이상 주에서 대선 경선이 연기됐으며 프랑스는 실제 또 지난달 치른 지방선거 1차 투표가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자 결국 2차 투표까지 미룬 상태입니다. 물론 또 폴란드도 5월 10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우편 투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의 위기 컨설팅 전문 업체인 이 베리스크 담당 수석 또한 한국 총선은 세계의 팬데믹 사태 속에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위기에 잘 대처한 지도자에게는 또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총선 가운데 굉장히 또 우리나라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총선에 가려져서 조금은 빛을 못 볼 것 같은 부분이라 제가 전해드립니다. 바로 또 미국과 관련된 방위비 문제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14일 우선 우리나라는 미국을 아주 크게 도왔습니다. 바로 진단키트 부분에서 미국에게 큰 도움을 주었는데요. 이날 공교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청한 이 한국산 세계적 악재 진단키트 60만의 분량을 실은 항공기가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물론 이 진단키트 도움은 분명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요청을 했었고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며 발벗고 나선 부분이지요. 분명 도움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 도움에 대해서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트위터에다가 한미 동맹은 역시 공고하며 대한민국 외교부에 감사드린다 라는 말을 쓰며 좋게 뭔가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단키트를 받자마자 이번엔 미국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갑자기 뜬금없는 발표를 해버리는데요. 갑자기 한국은 부자 나라라며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재차 압박에 나선 것입니다. 최근 제 방송에서도 제가 전해드린 바 있지만 막판 트럼프 변수로 타결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SMA와 관련해서 미국 측 실무진들이 트럼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설득을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나 좀 짜인 판인 것인지 실무진들과 사실상 방위비 협상이 끝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반대와 더불어 방금 말씀드린 이 미국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이제는 동시에 반대를 하며 재차 분담금 인상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국 쪽이 전년 대비 최소 13% 인상안을 제시했었다는 최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무부가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국무부에 넘기겠다면서도 나는 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좀 더 이거를 간단하게 해석해 보자면 한국이 우리의 가깝고 신뢰받는 동맹이라는 나의 견해는 여전히 유지된다며 그들은 부자 나라다. 그들은 우리의 상호방위와 그들의 특정한 방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더 지불할 수 있고 더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 말을 제가 좀 쉽게 해석을 또 해보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지난달 말 잠정 타결 수순까지 접어들었다가 막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의 추가 증액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내놓을 수 있는 최대치의 금액을 제시한 만큼 극적인 이 모멘텀 마련 없이는 협상 표류가 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합의가 점점 늦어지면서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4천여 명은 이달 1일부터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정부는 우리 예산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미국으로부터 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있던 날 우리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국산 이 세계적 악재 진단키트 60만 회 분량을 우선적으로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외교부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 사전 승인을 받아 수출 개혁이 끝난 3개 업체 중 2개 업체 진단키트가 15일 새벽 화물기를 통해 미국으로 출발했다고 실제 밝혔고요. 미국은 세계적 악재 확진자가 60만 명에 근접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2만 3천 명을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 확진자의 3분의 1이 현재 미국에 있는 상태이고 지금 미국은 거의 손 쓸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미국은 현재 진단키트는 물론이고 손소독제나 마스크 등 방역용품이 아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 중에 제일 먼저 가장 많은 수준의 진단키트를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즉시 수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키트를 받자마자 받을 건 받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적 마인드가 바로 또 나와버린 것이죠. 현재 트럼프의 이런 마인드는 미국 경제활동 재개와 관련된 문제에서도 미국 주지사들과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세계적 악재로 멈춰선 미국 경제를 5월부터 정상화하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일부 주지사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14일 현지 시간 CNN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우리에겐 킹, 즉 왕이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해버렸습니다. 즉 트럼프가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활동 정상화 결정과 관련해서 대통령 권한은 전면적 토털이라고 말한 데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실상 왕 노릇을 하고 있는 트럼프 때문에 참던 뉴욕 주지사가 열받아서 대놓고 까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겐 대통령이 있지 왕은 없다면서 건국때부터, 즉 미국 건국때부터 그건 큰 결정이었다. 우린 왕에게서 벗어났다. 대통령은 트럼프가 말한 대로 전면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직접적으로 까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뉴욕 주지사뿐만 아니라 미국 코네티컷 주지사도 거들고 나섰는데요. 제가 보아도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직까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미국보다 훨씬 그 수는 적죠. 하지만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심사숙고하면서 국민들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내보내고 있는 미국이 5월부터 당장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5월부터 어떻게 경제를 정상적으로 돌려놓겠다고 하는지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이런 발언을 하는지 좀 모르겠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시작하게 하는 것이라면 트럼프는 제가 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다분히 독재적이고 이전까지 미국 통치 방식이 시스템적이었다면 이젠 트럼프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움직이니 이는 꼭 독재적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네요. 이만